자, 얘들아 안녕. 하이터 원정쌤이야. 자, 이제 내신 기간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신을 어떻게 하면 등급을 올릴 수 있는지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어. 내신 기간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일단 어떻게 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자면, 자, 국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국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커. 일단 국어 점수가 내신 시험에서 이제 교과 편성에 단위수가 굉장히 높죠. 단위수가 수학하고 영어만큼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학하고 영어만큼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만약에 내가 수학하고 영어가 자신이 없어요. 그럼 오히려 국어를 공략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야. 자, 그래서 국어를 갖다가 잘 공략하려면 뭐 간단하죠. 첫 번째, 본문 분석. 그럼 본문을 해설을 해서 이거는 그냥 암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한 시어고, 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하고, 그걸 암기를 하세요. 두 번째는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본문에서 이해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풀어보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 기본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조금 어려운 그런 심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심화 문제들은 베이스가 수능이에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좋은 경향이 많아.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까지 도전을 해봐야 되죠. 그럼 문제집을 뭘 해야 되냐? 문제집은 너네 학교 문제집을 쓰면 돼.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문제는 많이 풀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니네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 은행이 족보닷컴 있을 거야. 빈출 유형, 그 다음에 많이 틀리는 유형, 그 다음 전년도 시험지 등등 많이 구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런 일들만 반복되면 국어 점수는 잘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할게요. 수학은 학생마다 실력차가 많이 나죠. 1등급을 노릴 수 있는 학생도 있고요. 또한 3등급이나 4등급 정도 노리는 학생도 있겠지. 일단 실력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수학의 가장 핵심은, 수학 공부의 가장 핵심은 매일 하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매일 해서, 왜냐면 계속 까먹잖아, 수학은. 예전에 선생님 제자 중에 굉장히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있었어. 수학적인 센스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경희대에 갔더니 학생 부르려고 어떻게 가느냐? 얘는 교과서에 이해가 안 가잖아. 몇 번이고 물어보는 건 둘째치고 그냥 외워버려. 그 풀이 과정 전부 다 외워버려. 교과서에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노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상위권 문제 못 맞출 것 같은 실력이야. 그러면 기본기들 위주로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상위권까지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럼 변별력 문제까지도 계속 손을 대야겠지. 그리고 학원에서 시험 대비 교재를 이제 줄 거예요. 다음 주 정도. 이 시험 대비 교재에 굉장히 많은 좋은 문제들을 엄선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매일 언제 하냐? 수학하기, 공부하기 좋은 시간대가 많죠. 연습장하고 문제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쉬는 시간, 학교 수업 시간 등등 이용해가지고 매일같이 공부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과목은 영어예요. 근데 영어는 영어 학원들이 이제 많이 얘기해주기 때문에 선생님은 건너뛸게요. 일단 탐구 과목, 과학이나 사회 과목이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과목의 평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탐구 과목이 중요해요. 자기의 진로 선택하고 맞는 과목이잖아요. 그 많은 과목들을 공부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첫 번째, 국어랑 똑같아요. 개념 문제. 교과서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는 그런 중학교 시절의 그런 공부법을 써서는 5등급 받기도 힘들어. 그래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세요. 근데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어려우니까. 그리고 개념만 봐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 국어는 이걸 해결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지만 과학이든 사회는 문제를 안 풀어보면 완전 맥락이에요. 그래서 문제집 한 권은 무조건 소화를 하세요. 여기서 소화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문제집 한 권을 외운다 생각하는 거야. 거기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풀 수 있게. 그래 놓고 이게 완료가 됐어. 이것만으로는 1등급 받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문제집이 완료가 되면은 또 아까 얘기했던 족보땡땡 해가지고 거기에서 빈출 문제와 심화 문제들을 다 찾아서 푸세요. 그래서 해결을 하고 복습을 돌리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줬어.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이제 시간 편성을 해야 되냐. 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부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힘들긴 힘들어. 선생님도 해봤어. 알아. 그렇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 열정적으로 뭔가 시간을 많이 늘려줘야 돼. 순공 시간을 만든다.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줘야 돼. 그러려면 자투리 시간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투리 시간에 하기 좋은 것들이 외우는 것들이야. 뭐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우는 거 좋은 건 알고 있죠. 국어 지문, 과학 개념, 복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투리 시간에 다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1주차가 있고 2주차가 있고 3주차가 있고 그리고 시험이라고 볼게. 자 핵심은 월화수목금. 요 월화수목금은 짜투리 시간이 중요한 거야.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하루가 있으면은 24시간 중에 한 5시간 정도만 순공 시간이 있어도 굉장히 높은 거야. 학교에 있다가 학원에 있다가 집에 가죠. 불평할 필요 없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 다 이런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이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 있는 기간 동안에 주로 외우는 것들, 복습하는 것들, 그 다음에 수학.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하세요. 그리고 학원에 와서 열심히 수업을 듣겠지. 자 그럼 집에 가서 이제 공부 시간이 한 2-3시간 정도 있잖아요. 이때 가장 핵심적인 걸 해줘야 돼. 그래서 그날의 메인들의 계획을 짜줘야 돼. 특히 암기 과목들. 오늘은 국어를 할 거다. 오늘은 사회를 할 거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메인 시간에 주로 하는 게 뭐냐? 주로 하는 게 영어랑 수학, 숙제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간을 좀 줄여야 돼. 뭐 영어 수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날의 메인이 영어일 수도 있는 거고 수학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돌면은 여기에서 이제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겠죠. 그럼 토요일과 일요일이 남아있죠. 이때 주로 해야 될 공부는 복습. 그동안에 했던 거 까먹으면 아무 소용없어. 복습이 해결된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뭔가 내가 이렇게 내 안으로 먹어치운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지. 그런 시간을 주말 때로 잡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들을 해줬어요. 그래서 1주, 2주, 3주차를 갖다 이런 식으로 보낸다. 그리고 시간 편성은 이렇게 보내라. 주중에는 자투리 시간이 중요하고 주말에 복습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2주차까지는 시험과 관련된 어떤 개념에 대한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 수학은 우리 학원에서 이제 책임을 지겠죠. 국어랑 과학, 사회 이런 과목들도 이 2주 안에는 다 결판이 나야 된다는 얘기야. 마지막 3주는 집중 기간. 이때 뭘 하려고 그러지 마. 이때는 이동안의 개념을 갖다가 다 해놓고 나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강화해 나가고 문제 한 개라도 더 풀어보고 이런 시간을 배워야 돼. 근데 보통 막 시험 전날, 전전날 뭐 그 전주 정도만 막 바빠가지고 움직이면 성적을 잘 받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내야 되느냐 세 번째 얘기예요. 물론 다 잘하면 좋지. 그렇지만 뭐 발전해야 된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일단 선생님이 아까 힘든 거는 힘들다 그랬어. 힘든 만큼 내가 값어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4월 나머지 기간들 내 인생에다가 올인해. 공부에 올인할 만한 값어치가 있어. 올인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느냐? 적어도 3등급은 찍어줘야 돼. 만약에 내가 수학 영어가 자신이 없어. 수학 영어는 기초가 많이 필요한 과목이니까 그럼 한 4등급이나 5등급 정도를 맥시멈으로 잡아. 그러면 과학하고 국어 같은 거를 2등급 이렇게 찍어주면 토탈해서 3등급 선이 되겠죠. 3등급 선이 되면은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4나 5를 찍게 되면 4등급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야. 물론 정시가 있겠죠. 하지만 정시도 기본적으로 공부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을 잘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내신 서부적을 통해서 올인해서 3등급 이상을 목표로 공부를 해서 이런 결과를 얻으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 알겠지 얘들아?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줬기 때문에 몸으로 움직이는 건 너네가 할 일이야. 그래서 어떤 학생은 성공적으로 할 거고 어떤 학생은 좀 실패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괜찮아.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이걸로 끝은 아니야 인생이.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고 3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되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이 4월 한 달간 공부에 한번 미쳐보세요. 선생님 해봤는데 할만해. 그래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그런 4월달이 됐으면 좋겠어 얘들아. 선생님 마지막으로 나의 기를 발사해줄게. 자 선생님 진짜가 지금 많은 사람이죠? 자, 전부 다 선생님 기 받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도 잘 날 수 있도록 하고 하! 네, 노력할게.